안녕하세요. 성환이당TV의 성환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라반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6가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6가지는 제가 카라반이랑 트레일러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증입니다.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운영하려면 면허증이 꼭 필요한데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750km 이상이 넘은다면 면허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레일러나 이런 게 750km 안 넘는다 해서 면허증을 소지를 안 하고 있다가 물건을 적재해서 750km 넘으면 무면허가 됩니다. 그래서 소형 견인면허 또는 대형 견인면허를 꼭 따야 됩니다. 기존에는 대형 트레일러 견인면허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금액도 비싸고. 근데 소형 견인면허가 신설이 돼서 750km 이상에서 3500km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소형 견인면허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견인면허를 만약 취득한다면 무게와 상관없이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인데요. 소형 견인면허를 취득을 해서 3500km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을 한다면 소형 견인면허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더 큰 트레일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카라반 이런 등을 운행을 한다면 대형 면허증을 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인 차량이 필요합니다. 견인 차량이라고 하면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끌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무게가 엄청 나가거나 이런 중량, 하중이나 이런 중량이 많이 나간다면 차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 수 있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의 그 무게에 맞는 차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가용 같은 것도 이렇게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끌 수도 있지만 그만큼 차량의 무리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의 풀 프레임이나 이 프레임이 강화되고 짱짱한, 말 그대로 짱짱한 그 차량, 견인 차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견인 차량에 견인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요. 견인 장치라고 하면 이런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량에 이게 설치가 됐다면 이 장치에 있는 이 앞에 이 볼을 여기 부분, 이 부분에 장착을 해서 견인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견인 장치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하중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견인 장치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미국식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비가 저렴하고요. 가격이 저렴한 거는 30만원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차량, 견인 차량의 뒷부분 범퍼 쪽에 미관상 보기 싫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일 수도 있죠. 미관상 보기 싫죠. 그렇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장점으로 말하면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아무거나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서는 미관상만 괜찮은다면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특정 유럽식만 트레일러에 연결할 수 있고요. 높이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 볼이 만약에 닳았을 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미관상으로 뒷범퍼의 절개가 최소화되고 엄청 매끄럽게 보이고 장착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거 유럽식 견인 장치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견인 장치는 보시면 내부에서 봤을 때 미관상 장착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이 견인 장치를 쉽게 장착하고 탈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고 이 장치를 들고 이 부분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잘 파악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보면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끄신 분들의 선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선택사항보다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강성 스프링입니다. 견인 차량에 강성 스프링을 다는 건데요, 견인 차량에 견인 장치를 설치해서 무거운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이렇게 장착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차량이 이렇게 뒤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순정 스프링은 사람이나 기본적인 물건을 적재했을 때 그 스프링 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존 순정 스프링보다 하중을 더 받을 수 있는 강성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 스프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강성 스프링을 하면 이 무게를 위에서 누르더라도 적정한 수평 유지를 해주고 차량에 무리를 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강성 스프링이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뒷바퀴 후면 쪽에 보면 이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스프링 있죠? 이 스프링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스프링을 교체를 하면 후면에 있는 이 타이어 여기 있죠? 여기 높이가 이 높이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성 스프링을 꼭 설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미션 쿨러 장착입니다. 미션 쿨러라고 하면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미션은 말 그대로 변속입니다. 변속을 해주고, 변속 회전축을 바꿔주면서 변속을 하면서 이렇게 그 속도를 빨리 내게, 말 그대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런 장치를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그 안쪽에 장치에는 오일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일들이 큰 카라반이나 이렇게 트레일러, 무거운 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온도가 막 올라가다 보면 그 미션이 망가져 버립니다. 오일류의 그 적정 온도가 있는데, 그 적정 온도가 70도, 80도, 90도, 10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미션 장치가 망가져 버려서 변속이 안 돼 버립니다. 자, 그 다음은 미션 쿨러입니다. 미션 쿨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 앞에 본네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쿨러가 말 그대로 미션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미션을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있긴 하지만 미비하기 때문에 25톤짜리라든지 뭐 이런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미션 쿨러를 본네트 안쪽에다가, 본네트 열면 그 쿨러 쪽이 있습니다. 범버 쪽에가. 그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개방이 돼서 그 미션 오일을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차가 무리를 하게 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를 그 미션 쿨러를 장착을 함으로써 온도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미션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가지고 장착을 안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운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차량이 점점 무리를 가다가 미션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하고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이것도 선택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렇게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운행하면서 선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런 미션 쿨러라든지 미션 쿨러를 달아서 미션 오일의 온도를 표시해주는 장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돼서 다그라 해가지고 이런 그 차량에 설치를 해서 배터리 표시라든지 수온이라든지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변속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표시해주는 그런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션 오일을 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도 표시가 되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미션 오일 온도를 보면서 이 정도 됐구나, 이 정도 올라가구나, 미션 쿨러 때문에 올라가지 않구나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차량에 무리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이런 미션 쿨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치할 수가 있겠죠. 해주는 이 장치인데요. 이 온도 표시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온도 표시를 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통 공업사나 이렇게 가면 차량 정비를 하면 이쪽 보면 OBD 이 꽂는 부분에 꽂아 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는 카라반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트레일러를 운행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카라반을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지금 6가지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트레일러랑 카라반을 운행해 보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장착했던 글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그 부분에는 오류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좀 틀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그 경험에 의해서 말한 거니까 혹시라도 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카라반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영상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성환이TV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